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얼떨결에 스웨덴 왕비가 된 나폴레옹의 첫사랑, 데지레 클라리 이야기입니다. 베르나르딘 외제니 데지레 클라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왕국 베르나도트 왕조의 창시자인 칼 14세 요한의 아내이자 오스카르 1세의 모후입니다. 프랑스 평민 출신이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 정치적인 상황을 우연치 않게 겪어 본의 아니게 스웨덴의 왕비가 되었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왕실의 조상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1777년 11월 8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부유한 상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클라리 가문은 원래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프랑스와 클라리는 2번 결혼했는데 데지레는 2번째 부인의 막내딸이라 형제 자매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데지레와 언니 줄리는 친했고 가족들은 서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데지레의 아버지인 프랑스와 클라리는 부유했으며 귀족 출신 가문이랑 혼인관계를 맺어 귀족이 되려고 노력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상류층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약혼과 파혼. 데지레는 언니와 함께 수녀원 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에 관심에 별로 없었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수녀원이 문을 닫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해 데지레의 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했고 오빠들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 데지레는 혁명과 정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았는데 1794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큰오빠가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계모인 데지레의 어머니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보나파르트 가문이 마르세유에 이주해오면서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와 데지레의 언니 줄리, 클라리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데지레와 나폴레옹은 이때 서로 알게 되었다고 추측되며 데지레는 나폴레옹의 약혼자가 되었는데 나폴레옹은 무인으로서 명성을 얻지만 데지레가 너무 어려 결혼은 안 했다고 합니다. 1794년에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나폴레옹이 체포되나 1796년에 파리에서 왕당파의 폭동이 발생하면서 이를 진압하기 위한 총재정부의 총재였던 바라스의 부관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도 시가지에서 대포를 쏘는 과감한 작전으로 이를 진압해 명성을 얻으며 나중에 프랑스 제1제정의 첫 황후가 되는 조제핀과 이때 알게 됩니다. 데지레와 나폴레옹은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나폴레옹이 아무 말도 없이 조제핀과 결혼을 하자 데지레는 분노했다는데 나중에 스웨덴의 왕세자비가 되어 나폴레옹과 조제핀을 용서했답니다. 베르나도트와 결혼. 데지레는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간 사이에 형부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로부터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를 소개받았는데 그가 나폴레옹을 숭배하지 않았고 휘하 장군도 아니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1797년에 장 베르나도트가 나폴레옹 휘하 이탈리아군에 파견되어 싸웠지만 나폴레옹이 무명일 때 베르나도트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르나도트는 키가 컸으며 강인한 인상에 매우 잘생겼는데 강인한 성격에 스스로에 대해 매우 자부심이 컸으며 왕립군 출신으로 기사도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베르나도트는 장군이 된 뒤 부대원들에게 인망이 두터웠는데 규율을 엄격히 적용했지만 병사들은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장군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데지레도 베르나도트의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나폴레옹 휘하 다른 장군들과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나폴레옹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란 이야기를 들은 후 결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베르나도트와 데지레의 결혼식은 1798년 8월에 치러졌는데 데지레는 결혼에 큰 열정은 보이지 않았고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며 베르나도트는 로맨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지레와 베르나도트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데지레는 베르나도트를 매우 사랑했고 정치적 야심이 없어 남편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곁에 있고 친척과 가족들을 왕래하면서 편안하게 살길 바랬지만 베르나도트는 데지레와의 결혼을 통해 보나파르트 가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나폴레옹이 베르나도트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나폴레옹은 베르나도트가 데지레의 남편만 아니었으면 총살했을 사건이 3번쯤 된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데지레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었고 베르나도트도 철없는 행동을 하는 아내에 대해 그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불륜으로 조제핀과 멀어지자 옛 여인인 데지레에게 접근했고 데지레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는데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과 불륜을 저지른 데지레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스웨덴에 섭정으로 있을 때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그가 마음에 들어 러시아의 대공녀와 결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베르나도트는 아내가 있다면서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데지레가 스웨덴의 추운 기후와 풍토,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 파리에 남아 부부가 긴 별거 생활을 했을 때라서 그녀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결혼 초 데지레는 언니 줄리 부부랑 같이 살았는데 이것이 베르나도트에게 문제가 되어 파리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지만 데지레는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데지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해 특히 샬롱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등 성숙한 면을 길렀다는데 남편과 교류가 있던 마담 즈카르에와 마담 드 스탈과 친하게 지냈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베르나도트에게 퐁트코르보 대공이라는 자기를 내려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1806년에 남편 장 베르나도트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웨덴의 왕세자비 1810년에 당시 스웨덴은 쿠데타로 구스타프 4세 아돌프가 폐위되고 칼 13세가 국왕으로 즉위했으나 후계자가 없어 아우구스텐볼이 공작을 왕위 계승자로 세웠는데 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 왕실에서는 다음 후계자로 구스타프 4세 아돌프의 아들 구스타프를 원했지만 귀족들은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같은 강력한 국왕을 원했고 데지레의 남편 장 베르나도트를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베르나도트는 스웨덴과 전쟁을 했지만 포로로 잡힌 스웨덴 장교들을 잘 대해줬고 베르나도트가 독일 북부 지역 한자 동맹 지역 총독으로 한자 동맹에 속한 도시들의 재기에 기여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에서 투표를 통해 남편 장 베르나도트가 스웨덴의 왕위 계승자로 선출되었는데 데지레는 이런 상황으로 프랑스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장과 아들 오스칸이 먼저 스웨덴으로 떠난 뒤 데지레도 스웨덴으로 건너갔는데 이후 스웨덴에서 데시데리아로 불리게 된 그녀는 스웨덴에서 매우 불행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 출신의 데시데리아에게 추운 스웨덴의 겨울은 낯선 환경이었고 스웨덴 궁정에서도 데시데리아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당시 스웨덴의 샤를로테 왕비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교양어였던 프랑스어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스웨덴어는 잘 몰라 고립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구스타프 3세의 왕비였던 소피아 마그달레나는 그녀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무튼 이런 불화와 추운 날씨로 데시데리아는 부담을 느껴 프랑스로 돌아왔고 파리에서 전처럼 언니 줄리 클라리와 같이 지내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웨덴의 왕세자비 살롱을 열어 데시데리아의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살롱에 머물렀는데 스웨덴의 왕세자비라 스웨덴인들과 반나폴레옹파의 사람들도 데시데리아의 살롱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적국이었고 그중 스웨덴도 포함되어 남편 칼 요한은 스웨덴을 위해 프랑스를 버리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데시데리아는 프랑스에서 친구, 친척들을 돕는 데 열중했는데 언니 줄리가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이라 프랑스에 머물지 못하자 스웨덴 왕세자비의 손님으로 초대해 보호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왕비 1818년 칼 13세가 승하하자 남편 칼 14세 요한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데시데리아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스웨덴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언니 줄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도 못했는데 당시 스웨덴에서는 반나폴레옹 성향이 강해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이었던 줄리 클라리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데시데리아 왕비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머물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나파르트 가문 사람들과 친구들 대신 돌아온 프랑스의 귀족들과 여러 외교관 부인들과 친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국 대사의 부인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와 무척 친하게 지냈고 그것을 계기로 데시데리아가 영국 대사관에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인 오스카르 왕세자를 위해 스웨덴으로 돌아가는데 스웨덴에서 자라 스웨덴인으로 성장한 오스카르는 성인이 되어 아내로 로이 히텐베르크의 궁녀 조제핀이 낙점되었습니다. 데시데리아 왕비는 며느리가 될 조제핀과 함께 스웨덴으로 돌아갔는데 스웨덴 여름의 음침하지 않은 날씨와 매우 밝은 분위기 속에서 대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시데리아 왕비가 입성하면서 스웨덴 궁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당시 스웨덴 궁정은 여성들이 거의 없어 군인들로 이루어진 참모회의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데시데리아 왕비와 요세피나 왕세자비가 있던 스웨덴의 궁정은 구스타브 3세 이후에 가장 활기찼고 1829년 데시데리아는 남편 칼 14세 요한에 의해 왕비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웨덴의 대관식은 국왕과 왕비가 함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남편의 대관식 때 데시데리아는 프랑스에 있었고 평민 출신이라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스웨덴에서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지만 데시데리아는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남편 칼 14세 요한은 스웨덴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계속 스웨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스웨덴의 왕대비 1844년 남편 칼 14세 요한이 승하하자 외아들 오스카르 1세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이 되면서 데시데리아도 왕대비가 되었는데 아들은 어머니 데시데리아가 이전처럼 살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데시데리아는 왕대비라서 궁정이 클 필요가 없었지만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궁정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뒀고 자선사업에 관심을 쏟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죽음 이후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으며 오페라가 끝났는데 오페라 박스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1859년 아들 오스카르 1세가 승하하고 장손 칼 15세가 즉위한 1년 후 데시데리아 대왕대비는 1860년 83세의 나이로 스톡홀름 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할 당시 마지막 유언에 남편이 아닌 나폴레옹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침실 암벽의 밑과 책상에는 예전에 나폴레옹 앞으로 보냈던 수많은 연애 편지들이 가득 남아 있었다네요. 가톨릭 신자였으며 세례명은 데시데리아인데 당시 스웨덴의 국교는 루터교라 남편 칼 14세, 요한과 외아들 오스카르 1세는 스웨덴의 국왕이라 가톨릭에서 루터교로 개종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인 로이 히텐베르크의 조제피는 데지레처럼 가톨릭 신자로 시어머니처럼 개종하지 않고 가톨릭 신자로 살았고 1876년에 사망할 당시 가톨릭 장례미사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회고록에서 수줍음 많고 순진한 총각이었던 당시 데지레는 처음 진지하게 만난 여성이었고 젊은 시절 진정한 의미에서 첫사랑이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어떨결에 스웨덴 왕비가 된 나폴레옹의 첫사랑 데지레 클라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